2021년 뉴 버전 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사이다는 무엇이냐?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의 어휘특강 강의는요, 학점 연상법과 어원 연상법과 이미징 기법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쉽게 암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원어민의 어휘력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영단어 첫 번째 단어는 truism이라는 단어입니다. truis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self-evident truth라는 얘기예요. 자명한 사실, 뻔한 말, 뻔한 사실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truism이라는 게 뭐다? 이러이러한 statement, 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truism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명백하게 사실, 명백한 사실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며 너무나 자주 반복되기 때문에 뭐다? 약간 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상투적인 문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클리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클리셰이라는 게 바로 상투적인 문구인데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요. truism의 의미가 뭐다? 뻔한 말, 뻔한 소리 또는 뻔한 사실, 자명한 이치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예문을 보시면 너의 건강에 관해서 말하자면 prevention, 예방이 cure, 치료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뭐다? 자명한 이치다, 뻔한 말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단어입니다. timeless라는 단어입니다. 이 timeless라는 단어에서 이 time이라는 단어는 바로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less라는 단어는 바로 loos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loose라는 단어가 뭡니까? 느슨하다라는 얘기지, 느슨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뭔가를 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풀어준다라는 얘기는 뭐다? 바로 해방,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임리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특정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얘기는 자유로워서 특정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얘기죠. 영원함.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다시 말해서 보편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시대를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단어는 유니버설이라는 단어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유니버설이라는 단어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고, 예문을 보시면 timeless beauty라는 얘기는 뭡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그 여자의 미모라는 얘기죠. 그 여자의 미모를 극찬한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녀의 미모. 이 표현 해두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단어가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함. 그래서 이 5가지 단어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timeless. 두 번째는 뭐야? etern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eternal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는 학점 연상법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꿀잼. 재미나게. eternal. 이 2를 2로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eternal을 지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영원히 이게 축점을 두시면 돼요. eternal을 영원히 지나갈 수가 없다. eternal 그럼 뭐다? 영원한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동의어에는 perman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manent. 여러분들이 펌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펌어를 하면 머리 스타일이, 머리 모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적어도 2-3달 정도는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오랫동안이라는 개념에서 영원한의 의미로 쓰이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last라는 단어가 동사적인 의미로 쓰면 뭐예요? 지속되다라는 얘기죠. everlasting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얘기다. permanent랑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ndless, 끝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한이죠. 요 다섯 단어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됩니다. timeless, eternal, permanent, everlasting, endless.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tentativ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단어죠. 좀 약간 암기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학점 연상법으로도 암기를 시켜볼 테고, 그 다음에 원어민의 학습법인 어원 연상법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텐트를 여러분들이 야영 가서 치는 텐트로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텐트로. 그럼 텐트라는 개념은 뭐다? 일시적으로 지어놓은 집이다.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겠죠? 텐트는 일시적인 집이다. 텐트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시험 삼아서 한번 쳐본 집이다라고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그래서 테너티브의 의미가 바로 일시적인, 임시적인 의미로 써요. 시험 삼아 쳐본 것이죠? 이게 당연히 뭐다? 시험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래?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entative라는 단어가 뭐다? 불확실한 의미로 쓰이고,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접하게 되면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자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자신이 없다. not confident 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막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머뭇거리겠죠? 머뭇거리겠지? 그래서 이 tentative의 다섯 가지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임시적인, 또는 시험적인, 불확실한, 자신 없는, 머뭇거리는 이 다섯 가지 의미를 갖고 가시기 바라요. 그럼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이죠. agreement이라는 게 뭐예요? 합의를 의미하는 말이네요. 일시적인 합의가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합의. 동의어에는 provisional이라는 단어와 tempor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tempor는 바로 time을 의미한다. 일시적이다. 이때 시자가 무슨 시자입니까? 시간 시자가 되겠죠? 얘가 바로 뭐를 의미한다? time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entative smile 그러면 뭐야? 조심스러운 미소예요. 머뭇거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때 조심스럽다라는 얘기 동의어에는 cautious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ntative ceasefire. 이 cease라는 단어가 뭡니까? 스탑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 fire이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로 쓰면 발사 이런 얘기예요. 뭐 대포를 발사하다, 총을 발사하는 걸 fire이라고 하는 겁니다. ceasefire이 당연히 뭐가 된다? 휴전이 되겠네요. 임시 휴전, 일시적인 휴전을 tentative ceasefire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arrangement이라는 표현은 약속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잠정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약속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tentative greeting 그러면 머뭇거리는 인사와 같이 번역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요.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relate라는 단어를 독해 중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핵심 단어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와 관계가 있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요. 이 단어는 학생들이 누구나 알고 있어요. 뭐뭐와 관련되다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어려워요. 뭐뭐를 이해하다. 뭐뭐를 공감하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얘기는 뭐야?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네 가지 의미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를 선생님이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한테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하나의 의미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민들한테는 쉬운 단어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단어가 되는 relate의 to를 완전히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민들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려면 기본적인 어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라틴어 렛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for라고 같은 개념인데요. 렛이나 lat나 fer이라는 단어는 바로 carry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carry라는 단어의 영어식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이 carry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 때 마차를 의미하는 마차, 수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마차가 있다. 마차에다가는 뭐가 있어요? 짐이 로드가 돼 있겠죠, 짐이 실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차가 짐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1차적인 의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캐리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요? 물건을 뭐 하다가 된다? 운반하다 의미가 되겠죠? 1번 가지고 있다의 의미에서 출발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다? 운반하다. 그럼 자기의 생각을 운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말하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let이라는 단어, relay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와 같이 말하다, 전달하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왜 관계 또는 관련의 의미로 쓰였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리라는 단어는 되돌려주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한테 나너 사랑해 그랬어요. 그럼 영희가 되돌려서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철수와 영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서로 연인 관계, 애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라는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관계라는 의미가. 그래서 relate의 의미가 뭐다? 뭐뭐랑 관련이 돼 있다. 뭐뭐랑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의미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그냥 기본 의미예요, 여러분들. 캐리의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다? 말하다, 전달하다라고 그랬죠? 보세요. 이 let이라는 단어가 뭐다? 어원이 for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fer to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야? 말하다가 되는 겁니다.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말하다 의미로 쓰이죠. A를 B라고 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철수예요. B가 천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요? 철수를 천재라고 부르다, 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let fall.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문을 보시면,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뭐예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그의 아빠는 그의 경험을 아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이해하다, 공감하다입니다. 이해하다, 공감하다라는 말은 이 관계라는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관계라는 개념에서 엄마와 자식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너무너무 친밀합니다. 그럼 뭐요? 자식과 엄마는 서로 이해를 하고 뭐하다? 공감한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밀접한 관계라는 개념에서 relate라는 표현이 이해하다, 공감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많은 어른들은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이와 잘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요, 유효, 공감하는 단어 이거 반드시 함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독해의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핵심 주제어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 반드시 암기라고 하셔야 돼요. sympathize with라는 표현이 있고, empathize with라는 표현이 있고, identify with라는 단어가 공감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단어다. 반드시 암기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네 번째,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아주 쉽죠, 연장. 이건 아주 쉬워요. 왜? 보세요. 서로 공감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relate라는 표현이 공감하다에서 뭐뭐와 일치하다의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너의 설명은 그의 설명과 뭐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아주 어려운 핵심 단어인 relate를 완벽하게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어입니다. intrigu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핵잼으로도 한번 암기해보고 꿀잼 연상법으로도 암기를 해보고요. 어원 연상법으로도 암기를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in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디 안으로라는 얘기고요. 이 tr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상을 하시기 바라요. 근데 트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트랙. 이 트랙이라는 단어를 유음화시키면 드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래그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마우스를 드래그하다라는 얘기는 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tr이라는 단어를 트랙으로 연상을 하시고 트랙의 유음화가 뭐다? 드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으로 끌어들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왜 흥미롭게 한다의 의미로 쓰였느냐? 보세요. 관객의 관심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흥미롭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intriguing의 의미가 뭐다? 흥미로운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관객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attractive가 뭐야? 매력적인, 관심을 끄는, 흥미롭게 해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또 하나 appealing이라는 단어도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매력적인, 흥미롭게 해준다. 또는 흥미를 끄는 단어들입니다.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attractive, interesting, intriguing, appealing. 이 네 단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단어를 이제 어원으로 학습을 시켜드릴게요. 어원으로. 실질적으로 이 트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릭, 이 단어입니다. 어원은. 이게 트릭의 의미가 뭡니까? 속임수를 의미하는 말이죠. 속임수를 의미하는 말인데 마술사가 트릭을 써요. 속임수를 써서 관객을 흥미롭게 해주죠. 그래서 이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동의어 attractive, interesting, appealing 요까지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문을 보시면 예문은 그의 대답은 뭐다?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는 얘기죠. 그의 대답은 매우 흥미로웠다. 됐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동사꼴이 intrigue라는 단어인데 보세요. 트릭은 뭐다? 트릭이라고 그랬죠? 트릭, 속임수. 마술사가 트릭을 써서 관객의 흥미를 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쓴다는 얘기는 뭐를 꾸미는 거예요? 계획을 짤 때 음모를 꾸미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음모의 의미로도 쓰이고 음모를 꾸미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반드시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흥미를 끌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다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문을 보시면 그 기자가 정치 음모를 폭로했다는 얘기네요. 발표했다는 얘기죠. 기자가 정치 음모를 폭로했다, 발표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음모라는 단어 있죠. 음모. 이 단어도 독해 중에 자주 나와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의어 유의어가 플라시라는 단어가 있고 conspiracy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spiracy. 요까지 암기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그 계획은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은 나에게 흥미를 주지만 나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지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 궁금하다.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하는 단어 유의어 동의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interest, attract, entertain, fascinate, excite, divert 여기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맞추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어 박사가 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원어민의 학습법인 어원을 필요한 어원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필요한 어원은. 어원에는 접두어는 한 20개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어근은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만 암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어휘력은 10,000단어에서 30,000단어까지 쭉쭉 확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의 학습법이에요. 근데 어원으로 잘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선생님이 다 핵잼, 꿀잼 연상법으로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핵잼 어원 연상법과 핵잼 어원 연상법 요거로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영어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동의어와 유의어를 많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어원에 근거해서 핵심 다이어를 학습하셔야 돼요. 영어의 큰 특징이 뭡니까? 단어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정복할 수가 있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강의가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또 지인들과 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집에 영단어가 배달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아하, 말씀 좀.
분별 안 했나?